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남대 식품영양학과의 박은주고요. 경남대 식품영양학과의 산학협력단은 아니고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부산장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발표했던 주제와는 확 완전히 좀 다른 주제이고요. 뭔가 이제 앞에서는 큰 어떤 세계적인 아니면 남북한 관계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이제 약간 좀 지역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남북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연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이름으로 한동의 지역 주민 장래 분석과 지역 수산물 미래 미평면 분석이 이를 허용한 유형 마이크로 바이옴 사업화. 이제 이 주제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북한하고 연결이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90분 제가 마치는 때쯤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저와 함께 그 라포메이슨 연구소장 김태락 소장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스코어에 있는 그 이뮤노바이옴의 이제 박창호 기사님하고 같이 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제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조사를 했다기보다 사실 이제 저희가 요 기획 RFP를 이제 기획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RFP 가지고 내년에 뭔가 우리 정 교수님 통해서 포스코에 이제 어떤 그 펀드를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과제가 워낙 크고 길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정부의 과제를 또 같이 신청해서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요거 뭔지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일단 장내 미생물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이제 아실 거고,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침에 유산균 하나씩은 다 많이들 요즘에 드시니까 드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우리 몸에는 우리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에 있고요. 그 미생물이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있는데 특히 그 미생물이 많은 곳이 장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 그리고 이게 항상 저 마스크 네. 그리고 요즘에는 장내 미생물 하면 항상 면역력하고 꼭 같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대장에 있는 그냥 살아있는 뭐 생물인데,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소화되지 않은 섬유소를 먹으면 장에서 발효가 돼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역할도 한다, 뭐 이제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급기야 우리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즉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을 갖고 있으면 치매나 뭐 이런 것도 안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까지 또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장내 미생물의 건강이 내 몸의 전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최근에 까지 연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내 여기 마이크로바이옴 리볼루션,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혁명.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대한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융합적, 도전적, 국가 전략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작은 세상의 미생물이 결국은 우리 국가의 어떤 큰 먹거리까지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몰고 올 혁명, 뭔지 이런 것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마이크로바이옴을 두고 모든 분야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과제를 기획하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체와 공존하는 생물 집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이제 면역 조절뿐만 아니라 여기 보실 것처럼 뇌부터 뇌질환, 그다음에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간 질환, 그다음에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 그 다음에 뭐 장질환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다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다국적 그 제약 업체, 우리나라는 또 이제 물론 하고 있지만 치료제까지 개발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쨌든 우리 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영향을 미치는 어디로, 그러니까 어떤 요인과 영향을 같이 많이 미치는지를 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부터 모체로부터 일단은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나와서는 우리가 뭘 먹는지에 따라서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그러니까 육류를 주로 먹었는지 아니면 채소류를 주로 먹었는지에 따라서 내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쭉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균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의 평균 장 이온 분포를 주로 채소를 많이 먹는 P형,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불균형 상태인 O형, 그다음에 한국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B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재미있는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가공밥 먹는 거, 그다음에 채소 과일 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현재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 시점에서 한번 궁금하지 않나요? 내 장내 미생물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속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 분석 기법도 굉장히 발달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키트 같은 것들을 아마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회사에다 보내면은 아마 한 일주일 내로 내 장내 미생물이 어떤 환경이 이제 어떻게 주로 이루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내가 뭘 먹는지에 관한 식생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진 것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장내미생물을 비교를 했던 연구가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농촌 거주자가 도시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장내미생물이 3배 내지 5배 유익한 몸에 좋은 장내미생물을 나타내기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장수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도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내미생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사는지의 환경이긴 한데 결국 이것도 뭐랑 관련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결국 먹는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약간 이제 관계 한 부처, 뭐 농림부나 관련 있는 한 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협동으로 해서 그 프로바이오틱과 관련된 큰 과제들이 많이 이제 진행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과제에 대한 기획에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이제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장내미생물이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런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우리의 장으로부터 또는 모유로부터 아니면 아기의 빈변으로부터 또 최근에는 여성의 질로부터 그래서 이런 유산균이 즉 인체 유래에 관한 유산균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산물, 그다음에 농산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또 그 한 동해 쪽이니까 수산물과 관련해서 수산물의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유산균뿐만 아니라 치료제 또는 건강기능식품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점점 더 이제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CJ나 뭐 이런 유한량의 마크로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제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0몇 종의 그런 유산균이 다 정기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그 유산균 병의 뒤를 보시면 이게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식약처에서 얘는 실제로 어떤 몸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을 받은 그런 소재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될 게, 여기 보면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지원센터, 여기 보시는 거,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순창에 있거든요. 즉, 이제 순창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뭔가 이제 농수산에 대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해양미생물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해양미생물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 과제에 이제 앞으로 그런 것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쪽에 다시 과제로 들어오면은 한동의 지역은 위도에 따라서 굉장히 넓게 이렇게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해양 생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발효식품도 뭐 가자미 식혜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유용 미생물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용 미생물이 뭐 건기식이나 그런 충분히 그런 치료제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 과제의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기획하고 이제 거의 기획을 마친 상태인 과제의 개요를 이제 한눈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이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주로 해안가 사시는 분들이 수산물을 많이 드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 내륙 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제 기획에 이제 내용으로 넣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한동해 지역에 있는 수산물 및 전통식품에서 또 유용한 미생물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DB를 구축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유용한 미생물을 분리하면 2단계에서는 그 미생물이 실제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그 기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용 미생물 효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능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업체에서는 이게 효능이 있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지 우리가 뭐 치료제나 방기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유용 미생물 대량 생성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방기식이나 메디푸드 및 그다음에 치료제의 소재로서 유용 미생물 산업화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이 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한동해 지역에서 유래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에 대한 사업화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최종 목표를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과제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거라 시간이 좀, 이 부분은 이렇게. 어쨌든 기간은 좀 짧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긴 기간을 두고 일단 기획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한 4월, 5월, 6월부터 이제 시작해서는 저희 정책과제가 요 앞에 이제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RFP를 저희가 선정해 주신 과제를 통해서 이제 평가물로 도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연구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포텐셜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최근에 또 보면은 프로바이오틱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치매 걸린 쥐한테 프로바이오틱을 먹었을 때 그 치매 증상이 완화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달리는 요게 좀 먼저 나왔긴 했는데 실은 아까 앞에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이 오셨었는데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서울에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도 이제 북한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북한에 있는 그런 식품 영양과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제가 뭐 과학자를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저희 그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갔더니 그 북한 그런 논문들이 있는 그런 도서관에 논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북한 학술지에 게재된 식품화 영양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들을 제가 검색해 보면서 과연 북한은 장내 미생물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을까 봤을 때, 그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북한에도 분명히 우리가 뭐 북한 사람 남한 다르진 않잖아요. 건강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도 저희가 포함시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라코메이틴이나 그 이뮤노바이옴에서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그 치료제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거의 굉장히 이제 탑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희가 이 과제를 이제 잘해서 내년에 진행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일 토론 시간에는 이뮤노바이옴의 그 박찬우 기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아마 이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이제 기획했던 그런 장내 미생물, 그다음에 이제 그 유용한 미생물을 산업화하는
그 목적이 어떻게 이제 북한과 연결되는 건지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뭐 북한의 상황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그 영양 불량인 어린이나 뭐 주민 이제 이런 문제가 뭐 이렇게 좀 기사화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찾아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영양 상태가 계속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이제 그 영양 불량 상태가 이제 좀 그런 뭐 아동들이 좀 많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주민이 이제 여전히 영양 불량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그럼 이제 영양 부족이 되면 결국은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럼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장내 미생물로 이제 한 그런 건기식이나